백선엽 친일파. 문구 삭제. 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은 미스터 동의 말을 듣고 반드시 답을 내려보시죠.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 있어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에 메가더 장군이 있다면 우리는 백선엽 장군이 있다고 말할 정도죠. 6.25 전쟁 당시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은 나를 쏴라. 고 말하며 군사기를 올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한 순간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엽 장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버텨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덕분에 그는 만 33세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올랐고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 부임하면 꼭 백선엽 장군을 초청하면서 각별하게 예우했습니다. 미군이 인정한 장군인 셈이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연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오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치열한 한국전쟁을 이끈 인물이지만 그의 조국에서는 깊이 분열된 인물이라고 평가할 정도죠. 고 백선엽 장군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현충원에 안장해야 하냐고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고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 시절 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자서전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해명이 유리한 측면에서 모두 맞다고 해도 독립군 토벌을 위해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결국 공과를 동시에 현충원 기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그의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때 국립대전 현충원 누리집에서 고 백선엽 장군을 검색했을 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2009년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국가고훈부가 친일반민족행위 문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한 건데요.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장자는 범죄 경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고 백선엽 장군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가 기재된 것은 잘못이라고 국가보훈부가 설명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고 백선엽 장관의 친일 행적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독립군 토벌에 나서지 않았다는 자료가 없지만 그렇다고 토벌에 참여했다는 자료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간도특설대 복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내야 할까요? 비록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후에 큰 공을 세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라면 독립군 토벌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무리한 억측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1.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 백선엽 장군 외에도 국가유공자 11명이 안장 기록에 친일파 기록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보훈부는 11명에 대해서도 친일 기록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설명했으면 설득력이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현대의학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체 의료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현대의학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치료 방식과 약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자의 책은 달랐습니다. 현대의학을 통해 반대급부를 갈구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신간 추천으로 선택했는데요. 현대의학 문제점이 무엇이고
의사가 아닌 우리가 현대의학에 순수하게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죠. 이 책은 히포크라테스를 배신한 현대의학입니다.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대 졸업식에서 반드시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의 선서는 제네바 선언에서 채택된 내용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은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준수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불편한 질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우리를 더 건강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맹목적 믿음에는 6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일단 우리는 병원에 가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라는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며 충분한 의료 지식을 알지도 못합니다. 특히 복권 심리가 작용하는데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를 과대평가합니다. 반면에 이를 확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사망과 부작용 확률에 대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맹신하게 되죠. 설령 현대의학 문제점을 파악하더라도 여전히 현대의학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많은 현대의학 사례를 소개하죠. 스텐트 삽입술, 종합건강검진, 갑상선 제거 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드시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갑상선암 진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덕분에 갑상선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사망률이 감소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1993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갑상선암 발생률이 15배 증가했습니다. 갑상선암 검사가 늘어난 만큼 발생률이 정비례했죠. 하지만 갑상선암을 조기 발견하고 갑상선 제거를 통해 얻어낸 노력은 사망률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갑상선암이 조기에 발견됐다는 소식에 갑상선을 제거하면서 건강해졌으리라 믿고 싶은 우리는 또다시 불편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 질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폐증, 요통, 허리 통증, 두통이라면서 말이죠. 1980년 자폐증을 장애로 인정한 뒤 개정판마다 자폐 기준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자폐 진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던 아이를 자폐증이라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일까요? 요통은 어떻습니까? 4명 중 1명꼴로 요통을 겪고요. 많은 경우 재발합니다. 매우 일상적인 건데요. 더군다나 치료를 받든 안 받든 곧 좋아진다는 연구도 나와 있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믿었던 현대의학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정리했다면 호주 국민훈장을 받은 저자의 생각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책에서 말이죠. 히포크라시 더 알아보기. 본 콘텐츠는 책세상으로부터 소정의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됐습니다. 문제 학생의 교실 퇴실.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따른 대책입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가 훈계 등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요. 하지만 교사가 어떤 수준으로 생활지도할 수 있는지 규정하지 않았죠. 이에 교사의 임의로 생활지도를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항의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요. 교사가 딱히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반성문 쓰기 교실서 있기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이 한국 언론을 포함한 외신을 초청해 오염수 방류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건데요. 이에 방류 개시를 앞두고 성능 홍보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무원이 떠나갑니다. 지난해 스스로 공직을 떠난 근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 21만 3,0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9년 7,548명이었던 자발적 퇴사자는 2020년에 1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낮은 급여에 대한 불만이 퇴사 이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란 소포의 테러 연관은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송된 중국발 국제우편물의 테러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29만 명이었습니다. 약 21만 명 감소한 건데요. 1988년 국민연금이 생겨난 뒤 최대 감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도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해당 내용은 미스터동 뉴스레터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일지라도 무단 캡처 및 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노총이 반대하면서 오히려 낮아진 최저임금. 이 사진에 담긴 국회의원들의 절박함, 정체. 하루에 몇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지 통계를 보니 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생각하시죠? 친일파. 일본어 자서전에는 조선인 토벌한 내용도 나옴.